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달 초 수출액이 14%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도체 수출은 22% 이상 늘며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8.2% 증가해 우리 수출이 확실한 반등세에 있음을 보여줬다며 반도체와 선박 등의 상승세에 힘입어 수출 우상향과 무역 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거품이 꼈다는 논란이 앞으로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미국 경제지표 공개와 엔비디아의 GTC를 꼽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KB증권이 오늘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실적 개선 등이 기대된다며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디램,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이 2022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2월 들어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8일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7만 5천 건 증가했는데요. 이는 블룸버그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강력함을 시사했습니다. 또 실업률은 3.9%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해석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엇갈린 지표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확실한 신호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계획에 차질을 빚을 만한 내용도 없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해석에 시장은 비둘기 신호로 해석하면서 장 초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5% 넘게 급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증시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5% 내림세로 출발해 장중 내내 하락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0.55% 내림세 보이면서 지수는 2665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다소 약한 모습 보이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장중 4% 넘게까지 밀리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도 0.8% 넘는 내림세 보이는 가운데 HBM 관련주인 KC텍도 9%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소외됐던 엔터나 게임, 바이오, 화장품, 조선, 원전 등 성장 테마주 안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 25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전거래일 7천억 원 넘게 매수세 보였는데 오늘 돌아서면서 6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 보여주면서 6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0.05% 올라주면서 지수는 873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안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는 가운데 바이오 안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신작 기대감에 게임 관련주 강세 보이는 가운데 엔터 관련주도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제조업 쪽에서 대거 매도세 보여주면서 기관 881억 원, 외국인은 1,013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연초 이후 고전을 면치 못했던 엔터 관련주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실적 개선 전망을 내놓으면서 엔터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4대 엔터주에 대해 비중 확대 및 투자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그동안 엔터주가 부진했던 배경에는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한 음반 판매량과 모멘텀 부재 등이 요소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달부터 4대 엔터사의 음반 활동 횟수가 증가하면서
2분기 공연과 MD 부문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에 따라 K엔터 1분기 바닥 다지기 이후 점진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엔터 관련주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요. 이 시각 움직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타지오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정거래일 상한가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도 강합니다. 현재 21% 넘는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이어서는 YG 플러스 7% 넘는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도 7% 넘는 강세 보이면서 4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3월 초순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본다면 13%대로 감소한 수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업일수를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8%대로 늘어난 수치로 집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해 10월 이후로 우리 수출은 5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 안에서 호조를 이끈 부분은 반도체와 선박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출 지표는 좋지만 오늘 반도체주들 힘을 내지 못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락한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한편 미국 시장은 서머타임이 적용되면서 개정 시간이 1시간이 빨라지게 되고요. 현지 시간으로 내일은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점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굿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 굿뉴스로 보십니까? 네, 저는 오늘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원전 관련 내용을 굿뉴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사우디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약금이 1,500억에 달하는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기자재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복합 화력발전소 이렇게 해서 명칭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가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에너토크 그리고 G2파워라든지 일침파워 같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원전 쪽에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뚫어내지 못했었던 2월 달에 고점대를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작년에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테마성으로 일시적으로 움직이다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부터는 원전 관련주들도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뭐 부각받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뭐 탈원전에 관련되어 있었던 탈원전으로 정책적으로 진행됐었던 부분이 이제는 원전을 계속해서 육성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주요국들 역시도 뭐 이제 가동을 중단했었던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원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관련돼서 원전 쪽은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뭐 천연가스를 막아버리니까 에너지원이 굉장히 비싸지면서 그런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 놓여 있으면서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풍력과 태양광을 가지고서는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이 같이 붙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주가 흐름은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굿뉴스로는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했었던 종목 중에서 원전 쪽, 오늘 원전 말고도 많이 올라왔는데 오랜만에 원전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뉴스 굿뉴스로 보셨을까요? 근데 지난주부터 외국인들 매수 탄력도가 아주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죠. 오늘도 지금 초반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매수하는 듯 하다가 뭐 코스닥이야 원래부터 계속 뭐 매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도 매도로 또 반전되면서 기기업종 정도를 제외한다면 특별히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낙폭은 상대적으로는 좀 제한적이고 미국 시장 대비 비교적 강한 모습이고 또 개별 종목 중에서도 살아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순환매도 나타나면서 이따가 뭐 얘기할 음원주, 조선주, 뭐 원자력 관련주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본다면 시장이 쉽게 무너지려고는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를 앞두고 뭔가 약간 서로 몸을 사리는 그런 모습 정도라고 봐야지 미국 시장의 조정이 뭐 본격화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난주에 악재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단기 유동성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끝나는 것과 동시에 뭐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지 않는 이상 저는 뭐 시장에 그렇게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그다음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서도 우리 시장 견조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배드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습니까? 네, 이제 뭐 이번 주에 수급적인 이벤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둘째 주 목요일이 동시만기고요. 미국도 3월이 동시만기기는 한데 셋째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겹치는 경우가 잘 없는데 3월 1일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셋째 주 금요일과 둘째 주 목요일이 만나는 그런 한 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도 단기적인 수급 이슈를 좀 풀고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미국도 지금 엔비디아가 $1,000 부근까지 갔다가 확 밀려 내려오는 걸 볼 때 분명히 일정 가격대 이런 라운드 넘버를 둘러싸고 옵션 쪽에서 굉장히 주식 선물이나 옵션 쪽에서 미국 쪽에서는 더 치열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가 조금 만들어지면 그 반대쪽 물량들이 대거 청산되면서 단기 변동성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불을 끼얹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물가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만약에 변동성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미국 물가까지도 뭔가 부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또 불을 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후적으로 해석하는 거지만 그런 사후적으로 해석할 그런 건덕지가 몇 개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주는 뭐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가 좀 도래할 예정이고요. AI와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 부분을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어떤 뉴스, 배드 뉴스로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엔비디아 급락을 배드 뉴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좋은 뉴스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붕괴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동안 주가의 흐름을 같이 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조정받으면 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예상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엔비디아의 하락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장중에 하락 전환이 됐고요. 장 마감 이후에도 밀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 쉽게 돌려 세우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배드 뉴스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실제로 종목단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면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전 지금 미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 3개월 동안, 최근 6개월 동안 시장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본다면 미증시로 가거나 일본 증시로 가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미증시가 예를 들어서 5% 올라간다, 10%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 엔비디아의 조정이 우리나라 시장의 투심과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매물 차익 실현 욕구로 좀 안 좋게 반영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버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드 뉴스로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약세를 준비해 왔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저가 매수 혹은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에도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거래 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주 후반에 있을 그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경계하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이제 뭐 가상화폐 쪽에 대한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일일 거래 대금이 코스피를 넘어섰다라고 하니까 시장 자체가 살짝 재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 주가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온전히 저점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우상향을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물가지수 발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물가지수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미증시가 올라가느냐 빠지느냐 이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땐 미증시가 너무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전체적인 우상향, 점진적 우상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하락 속에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배드 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섹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섹터에서 가장 큰 상승세가 관찰이 됩니다. 5%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시노펙스의 상승세가 섹터 전반을 상승으로 좀 이끌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섹터가 빨간 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4%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글로벌 신조선 발주 확대와 그리고 신규 수주 기대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는 섹터는 음악
병원과 음반 섹터입니다. 오늘 반등을 보이고 있는 엔터 4사 중에서 3개사가 섹터 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92%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원자력 발전소 해체 섹터도 좋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전력 소모에 대한 이슈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자력 섹터와 더불어서 원자력 발전소 해체 섹터도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82%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화이자 섹터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64%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파미세일이 가장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락하는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의 약세 속에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약세를 보이는 섹터군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HBM과 CXL, 온디바이스 AI 섹터에서는 3%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섹터 모두에서는 QRT가 가장 큰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LED 장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LED 장비 2.36% 섹터 전반의 약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오테크닉스가 6%대로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D 랜드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2.34%의 내림세가 섹터 전반에서는 관찰이 되고요. 가장 큰 약세를 보이는 종목은 KC텍으로 8%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섹터와 하락하는 섹터를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섹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 아까 나왔던 거에서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시노팩스의 급등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시노팩스가 왜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이한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실제로 IT 부품에만 300억 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만약에 없애게 되면 외국인들이 실제로 코스닥 시장을 지금 1,000억 넘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노팩스 한 종목에 굉장히 과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음원 관련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JYP 엔터를 포함해서 YG 엔터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비교적 강하게 사는 모습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오래간만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들이 속해 있는 오락문화 업종에 대해서 개인은 강력하게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만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겹다. 지금 뭐 반도체로 가야 되겠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에 이들 종목을 버리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타이밍이 잘못 맞았을 경우에는 내가 판 이런 엔터 쪽은 조금 밀고 올라오는데 새로 산 반도체는 오히려 종목에 따라서는 크게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엔터주의 상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의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부터 시작해서 뭐 음원 얘기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음원 얘기는 뭐 제가 보기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뭐 YG엔터를 포함한 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반등 모멘텀은 일정 부분 마련해 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의 조정이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전체 시장의 맥락 속에서 지금 만기 변동성에 휩싸이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입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을 찾는 과정에서 뭐 게임주라든지 엔터주 같은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아닌지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엔터주에 대한 상승은 뭐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만기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 안에서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 특히 외국인 기관의 매수 유입이 좀 더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는 반드시 관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외받았던 섹터에서 오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지를 관찰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코로나랑 화이자가 두 개가 아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난주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호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테마성을 가지고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어느 때보다 좀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올해라든지 내년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리지널 약에 대한 만기가 도래되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신약이라든지 뭐 제형 변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반대로 지난주 강세를 보였었던 HLB 그룹주라든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겠다, 바이오 쪽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특정 지어서 기업을 몇 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업 중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 전 세계에서 약 3위권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데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을 제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위탁 생산에 관련돼서 4위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좀 엮이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바이넥스도 움직였죠. 같은 위탁 생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올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된 상태에서 미국 쪽에서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니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특히나 대형주들도 한 번 정도는 자금이 더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많이 연기가 되고 있고 지연이 되고 있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인상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될 텐데 금리 인하를 한 번 했다라고 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금리가 점진적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차입금이 많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부담이 덜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우리가 뭐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자금에 대해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업황 자체도 개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약 바이오라는 기업들의 특성상 아직까지 뭐 현금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숫자가 잘 찍히지 않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감사 시즌이 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특례 상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3월달, 4월달에도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될 만한 모멘텀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좀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 오늘 조정을 받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다시 또 살펴본다면 뉴로모픽 반도체 섹터에서도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이 조금 약세 흐름을 가져가는 가운데 이 섹터는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뉴로모픽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섹터 내에선 자람 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섹터 전반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네, 일단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 최근에 이와 관련된 얘기들, 뭐 CXL이 나왔을 때도 뭐 국내 관련주들이 대거 뭐 수혜주로 꼽히고, 그 다음에 AI와 관련돼서 또 대거 국내 관련주들이 뭐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전형적인 테마주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중소형주 중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 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다? 단언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단기적인 재료가 나오는 가운데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뭐 그런 국내 중소형주들 중에서 부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팩트 폭행을 하는 거죠. 이들이 만약에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었으면 뭐 국내 대기업들이 이들 기업을 가만히 놔뒀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해외 애로가 잘 나오고 있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그 돈, 뭐 예를 들어서 애로가 1조 단위라고 봤을 때 계약금으로 한 700억, 800억 정도 주니까 700억, 800억으로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약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면 그 해외 판권은 전부 그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해외 기업들의 베팅은 대거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그 중소형주들이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지만
그들이 글로벌 탑티어로 올라갈 가능성은 단언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의 급등락이야 재료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뉴로모픽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신경계와 똑같은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그 설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ARM 기반의 칩을 만들더라도 애플의 칩과 다른 쪽 칩의 능력이 소위 넘사벽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당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정말 단기 트레이딩 정도의 혹은 테마주 정도의 개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로모픽 반도체 섹터 전반은 테마주 관점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본부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의견이신지 궁금하고요. 이 안에서 종목별로 좀 어떻게 선별을 해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주가 흐름이 잘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관심을 아예 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이사님이 말씀하신 게 완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까 전에 우리 뭐 유튜브 방송에서도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AI 쪽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뉴로모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만큼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좀 이르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만 이제 주가라는 것은 무조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적에 무조건 수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고 시장에서 거래가 들어오면 관심은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을 지금 이제 매수 접근을 한다든지 공략을 했다가 문제는 거기서 손실이 나는 경우예요. 손실이 나면 이걸 갑자기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뉴로모픽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각되는 일시적인 테마성의 종목들도 뭐 관심 있다라고 한다면 뭐 비중 조절이라든지 손절을 결정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종목이 잘못됐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뉴로모픽 관련주들 뭐 주가 흐름상으로는 좀 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을 굉장히 명확하게 잡아놓고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뉴로모픽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손절 라인 명확하게 잡아주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주가 어쨌든 주도주로 활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장주단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된 리포트가 좀 나와 있는데 KB증권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흑자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리포트 내용 저희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아까 맨 처음에 앵커께서 이제 뉴스에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반도체가 작년 4분기부터 분명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YOY로도 개선되고 있고 분기 단위로도 월별로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HBM에 끼어들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악평도 받고 뭐 삼성전자 지겹다는 온갖 나쁜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어쨌든 본질은 디램 매출이 가장 높은 편이고 디램 쪽에서는 분명히 개선 신호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이닉스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이닉스 대비해서도 또 엔비디아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률은 굉장히 미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레거시 반도체의 전반적인 개선이 지금 디램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삼성전자도 나쁠 건 없잖아요. 다만 다른 종목군들과 비교해서 워낙 안 좋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언제 이것을 할 수 있을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계속 얘기되던 게 올해 뭐 3분기에 진입할 거다. 4분기로 또 이연됐다. 3분기에도 안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겹치고 있는 구간이니까 일말의 리스크를 안는 거라면 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공격적 상황이다. 여전히 이런 리포트 무시하고 SK하이닉스로 가야죠. 그런데 나는 SK하이닉스도 너무 좋은데 지금 더 담기에는 조금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부담 없이 삼성전자로 가는 거죠. 지수가 여기서 급락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뭐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물론 다른 종목 올라가는데 일단은 조금 덜 올라가긴 하겠죠. 대신 삼성전자가 레거시에서 잘 되는 건 기정사실로 보이고 HBM이라든지 비메모리 쪽에서 성과를 내면 그때 움직이는 모습은 2021년도에 삼성전자 상승 각도를 보시면 알지만 뭔가 호재 나왔을 때 급하게 올라갈 때 내가 뛰어들 수 있다? 그것도 착각이죠. 그렇게 또 올라가면 삼성전자 또 고평가다, 이 단기 고점 왔다 못 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정말 믿으신다면 지금이 그렇게 조정 줄 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성향상 나는 기다려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네, 성향상 어떤지에 따라서 매수 관점이 좀 달라진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로봇주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AI 발전하면서 로봇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사실 오늘 장에서는 살펴본다면 0.22%의 강세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코닉 오토메이션의 경우에는 9%대 급등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네요. 종목별로 흐름 어떻게 저희 파악해보면 좋겠습니까? 지금을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로봇 관련주가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저점대를 다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가 사실상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기업은 많지가 않아요.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SPG 정도가 저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외에는 테마성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로봇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가 꽤나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동안 LG 쪽이랑 엮여 있었던 기업들,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오랜만에 자금이 조금씩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심하게 꺾이지 않는다면 그래도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번 달 말에 코엑스 쪽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박람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박람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그런 모멘텀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와 로봇 관련주가 같이 움직임이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AI 쪽은 어느 정도 눌림이 이어지고 있고 로봇 쪽에 조금씩 자금이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물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T 로보틱스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기업들이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매출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이제 기대가 좀 유효하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IPO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KNR 시스템도 좀 흥행을 보였던 바가 있고요. 또 엔젤 로보틱스도 지금 청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할 예정이죠. 네. 네, 일단 뭐 IPO 관련돼서는 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 정말 뭐 시장 대비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니까 IPO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로봇주의 어떤 단기 모멘텀을 노리신다면 이미 상단에서 눌려서 올라갈 때마다 매물 받는 종목 말고 이런 종목을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면 IPO에 참여하는 게 더 도움될 수 있죠. 특히 이제 뭐 공모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거 물론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상장하고 나서 아예 계속 가는 종목 말고는 다 매물 받으면서 대부분 흔들리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공모는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뭐 로봇주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로봇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로봇이 가고 있는데 그중에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하드웨어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정말로 잘 갈 거냐 아니면 뭐 네이버처럼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잘 될 거냐가 지금 알 수 없는 구간이고요. 로봇의 정의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로봇의 정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로봇을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그냥 제가 보기엔 로봇 AI와 관련된 ETF에 장기 투자하시는 게 낫고 이 시장도 결국은 대형주로 모두 다 귀결된다. 중소형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 시장의 판도를 쥐기에는 어렵다.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 이 기업의 전체적인 판도는 제가 보기엔 ETF로 가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바라보신다면 ETF 쪽을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로봇 쪽에서 오랜만에 이제 주가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주가 흐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로봇 쪽, 스마트 팩토리 쪽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방금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많이 매매를 하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매력적인 로봇 관련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의문부호가 붙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대도 그렇고 그룹 같은 경우나 또 LIG 넥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로봇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은 이제 벤더 업체들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기업들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넓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테마성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시장이 지금 순환매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이제 저는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1시도 되기 전에 이 종목을 좀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따라서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 들어가면은 이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진 마시고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를 통합해서 우리가 좀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품질 검사 등 이제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로봇 관련주라고 한다면 좀 막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2차 전지 공장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우리나라 셀 업체에도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셀 업체들 전방 산업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음극재 쪽과 전해액 쪽에 대한 이 스마트 팩토리 쪽에 대한 메리트도 좀 부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로봇 그리고 관련돼서 반도체와 2차 전지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요. 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조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수가는 제 생각에 3,280원 이하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종가로 지금 수정을 하려다가 가격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80원 이하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700원. 그리고 손절가도 제가 조금 상향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850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업을 매매하실 때에는 분명히 손절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꼭 좀 강조드리고 싶고 로봇 관련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 말에 모멘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뭐 뉴스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수급의 강도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코닉 오토메이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이 3,280원 이하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700원, 손절라인 2,8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원픽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저는 IT 부품에서 해성 DS를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만 해도 분위기 좋아지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다시 급격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뭐 하는 거 아니야? 사업 분야를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동차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는 자신의 그 반도체 안에 칩과 그 소자를 연결하기 위한 일종의 I/O 연결선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최근에 첨단 반도체들은 솔더볼 형태로 범프 형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옛날 반도체는 그 반도체 옛날 그림 보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진해 다리처럼 막 이렇게 내려온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그 리드 프레임 자체가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전기차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하이브리드도 전장화되고 있고 내연기관차도 전장 부품이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는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판매 총량이 늘지 않아도 자동차의 판매량이 유지돼도 들어가는 반도체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동사의 매출 주력인 자동차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물론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4분기 실적이 부진해서 일단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올해 성장으로 보고 있는 반도체 쪽과 그다음에 반도체 기판용 소자, 패키지용 소재는 과연 그럼 줄어들 것인가? AI 난리라면서요. 네. AI 난리인데 AI가 어떤 식으로 칩이 들어갑니까? 밑에 소재 깔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PCB 얹고 PCB 위에 반도체 칩을 얹고 그 위에 HBM을 얹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기판이 그렇게 늘어난다면서요. 그 소재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 실적이 줄어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뭐 BPS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1.7배 그다음에 올해 실적 예상치 기준으로 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너무 싸 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해성 DS를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 가격은 보수적으로 PBR 2배 정도인 6만 원을 제시하고 손절 가격은 최근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5천 원을 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해성 DS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현재가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 라인 4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전략도 좀 짜봐야겠죠.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짜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일단 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어느 정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고점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일부는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매할 때가 아니니까 일부러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번 주는 시장에 좀 변동성을 줄 만한 이슈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시장을 보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내가 좀 대응을 하면서 좀 이렇게 기동력 있게 움직여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종목들 그러니까 저점대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주 동안 3주 동안 계속해서 종목들이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 자체가 크게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나는 건 좀 챙기고요. 그리고 현금도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놨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든지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주식 비중이 뭐 10%밖에 안 됩니다. 20%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 오히려 주중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거나 거래 대금이 적은 상태에서 밀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정도 많은 만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사님은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짜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시장에 대한 대응 관점은 뭐 이재규 본부장과 동일하고요. 그러면 개별 종목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뭐 종목을 언급하면 이게 뭐 좋은 종목이라고 착각하실까봐 높아심의 종목 말씀드리기가 중소형주는 꺼려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노펙스 말씀드렸잖아요. 업종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한 매도가 나오는데 오늘 한 종목에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뭔가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을 고려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어차피 지금 따라 사실 수도 없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이게 일시적인 외국인의 매수인지 뭔가 대형 재료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절대적으로 보유자 영역이다. 지금 여기에 신규 매수 할 수도 없겠지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반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조금 이상한 종목은 젠백스링크 같은 평소에 외국인 매매가 없었던 종목이 최근에 외국인 매매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신고가에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끌어올리는 종목이 있더라라면서 갑자기 뭐 블로그에 글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들은 경계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확실한 어떤 펀더멘탈의 개선이나 이런 게 있으면 뭐 물론 앞으로도 더 갈 수 있겠지만 진짜 외국인인지 펀더멘털에 진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혀 비중 없던 종목군들의 갑자기 매수가 늘어나서 주가가 좋아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아, 이게 좋다, 더 사야 된다, 더 많이 갈 거다라는 생각도 물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경계의 시각도 그와 동등하게 계속 늘려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젠백스링크와 시노팩스를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유형의 종목군들은 확실한 펀더멘탈의 개선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오히려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에 대응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살펴봤던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투자 패턴에 따라서 반도체 대응주 안에서는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로봇주도 다뤄봤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고 이번 달 말에 이벤트도 있으니까 이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업 로봇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중소형주 온기가 기대되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